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입니다. 6월 2일 오늘도 신문 읽으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할게요.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일 미국 증시는요, 연준의 긴축 경계감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위축시킨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되었고요. 양적 긴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또한 JP모건의 CEO이자 월가의 황제로 알려진 제이미 다이먼이 최악의 토네이도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어제 5월 수출입 잠정치가 공개되었는데요. 투자자로서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65일 만에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6월의 첫 번째 거래일 6월 1일 미국 뉴욕 증시는요, 미국의 양적 긴축을 앞두고 인플레 우려가 지속되며 일제히 하락해서 다우는 마이너스 0.5%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0.7%, S&P 역시 마이너스 0.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앞으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지속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베팅에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준은요, 1일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동성 축소가 현실화된 것에 따른 경계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공개했는데요. 이 베이지북은 14일날 열릴 6월의 FOMC의 판단의 핵심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23일까지 미국 전역에 있는 12개 연준의 지역경제 관찰 보고서를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지역의 경제가 완만하거나 보통 속도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곳의 관할구역은 성장 속도가 직전 조사 기간 이후에 느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역의 물가 상승세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자 연준이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긴축 정책을 강하게 펼쳐 나갈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거죠. 또한 연준은요, 6월 1일부터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돌입했는데요.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 현재 8조 9천억 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연준의 총 자산을 살펴보면요, 2020년 전에는 연준의 총 자산이 약 4조 달러 근방에 머물렀지만 코로나 이후 연준의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현재는 8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1일부터 국채, MBS, 기관채를 3개월 동안 월 475억 달러씩 줄이기 시작하는데요. 또한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는 재투자하지 않습니다. 9월부터는 이러한 축소 규모를 2배 늘려 950억 달러로 늘릴 예정인데요. 이러한 양적 긴축에 따라서 연준이 보유한 채권 규모는 2025년 중반까지 현재의 8조 9천억 달러에서 5조 9천억 달러로 약 3조 달러 정도가 줄어들 거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연준뿐만 아니라 막대한 돈을 풀었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현재는 반대로 공격적인 자금 흡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개시했지만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2월 양적 긴축을 결정했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은 4월부터 이미 양적 긴축을 개시한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자산은 향후 1년간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 원 정도가 축소될 전망인데요. 특히 미국 연준의 자산 축소 속도는요, 2017년에서 2019년에 양적 긴축이 진행되었을 때보다 2배나 더 많은 금액으로 현재 양적 긴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유동성은 축소하는 양적 긴축이 진행되자 경제에 큰 폭풍이 몰아오는 거 아니냐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월가의 황제라 불리는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앞으로 최악의 경제 충격이 닥칠 수 있음을 6월 1일 어제 강하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금융 컨퍼런스에서 이전에 경제가 먹구름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이 먹구름이라는 표현을 허리케인이라고 바꾸겠다라고 말하면서요, 그가 가장 걱정하는 건 연준의 전례 없는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6월부터 시작하는 연준의 양적 긴축을 두고 우리는 이런 규모의 양적 긴축을 해본 적이 없다며 양적 긴축, 즉 유동성 축소가 몰아올 경제 충격을 우려했고요. 그는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유럽 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더 오를 거라며
현재 배럴당 110달러 수준인 원유 가격이 150달러 혹은 175달러에 이를 수 있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폭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연준의 베이지북, 그리고 양적 긴축, 그리고 월가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의 강력한 경고까지 6월 첫 거래일 날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높일 만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죠.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5월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었는데요. 수출 자체는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지만 무역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는요, 6월 1일 어제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21% 증가한 615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2% 증가한 632억 달러를 집계해서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수출액은 5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음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자, 다만 경제 기사에서는 수출 데이터를 볼 때 전체 무역 수지가 흑자냐 적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로서는 전체 무역 수지의 흑자 적자보다는 개별 품목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속한 산업이 전체적으로 증감이 어땠는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개별 수출 품목 HS 코드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품목별 수출 잠정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전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자료에 15대 주요 수출 품목의 증감률을 살펴보면요, 이 증감률은 전월 대비 증감률인데요, 15대 수출 품목 중에서 전월 대비 증감률이 컸던 품목으로는 석유 제품 증감률 107%, 전기차 33%, 선박 44%, 컴퓨터 29%, 바이오헬스 24%, 2차 전지 13%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품목별로 증감률을 살펴보았다면 HS 코드 조회를 통해서 수출 잠정치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보시는 자료는 트레스 무역 잠정치에서 HS 코드를 지정해서 수출 잠정치 데이터를 조회한 것인데요. 이렇게 내가 투자한 기업의 수출 잠정치 코드를 조회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매출 추이를 전망해 보는 것도 투자자가 해야 할 중요한 할 일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상하이시는 6월 1일 0시를 기해 도시 봉쇄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8일 봉쇄를 시작한 후 무려 65일 만인데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3월 초순부터 봉쇄가 돼서 석 달 동안 통제 상태로 지냈다고 하네요. 자, 상하이시는 6월 1일부터 고위험, 중위험을 제외한 일반 지역의 시민은 자유롭게 주거단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통행 제한도 없어졌고요.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운행도 회복되었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원칙적으로 사무실, 공장, 상점 등을 다시 운영하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재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을 보면 무려 2달 만에 도시 봉쇄가 해제되자 시민들이 거리에 몰려 나온 모습인데요. 자, 상하이시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세는 확연히 꺾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4월 절정돼 하루 27,000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상하이시는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코로나19 확산 저지에는 성공했지만 중국은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중국 총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등 창장 삼각주에 물류가 막히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생산이 급감했고 4월, 5월에 중국 경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분기 경제가 주춤하게 되면서 결국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5%에 훨씬 못 미치는 2%대 성장을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지만 상하이 봉쇄가 다시 해제된 만큼 글로벌 공급망이 회복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6월 2일 경제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